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입니다.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기쁘셨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태아보험은 빨리 들어야 돼. 이 특약을 잘 넣어야 한다던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해.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특약 이름도 생소하고요. 만기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될지, 보험료는 적당한 금액인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이 사실 태아보험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일반 건강보험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는 특약들도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막막함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꼭 챙겨야 될 특약은 무엇이고 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특약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거죠.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실제 청구 경험과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처음 보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준비, 지금 함께 시작해봐요.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출생 초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요.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생아 황달, 각종 감염병, 선천적 질환 등은 예비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흔하게 발생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부터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기 설정,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쭉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30세 만기가 맞는 분도 있고 또 100세 만기가 더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30세 만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요. 먼저 100세 만기의 장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세 만기의 장점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예를 들어 한 20년 납입의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고 해볼게요.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100세까지 유효한 보험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해서 30살이 되었을 때 보험을 새로 준비하려 하는 시기마다 기존에 우리가 가입해둔 베이스가 있으니 추가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이처럼 부모님께서 어릴 때 납입을 끝내주고요. 아이들에게 평생 보장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단비처럼 성인까지 꼭 필요한 핵심 특약은 100세 만기로 하고요. 태아 특약이나 소아기에만 필요한 특약은 짧은 만기로 혼납 설계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기준이 30세 만기는 어떤 분에게 맞을까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품으로 접근하는 게 적합하다 봅니다. 30살 이후에는 그 시점에 맞는 보험으로 새롭게 준비하거나 혹은 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중에 아이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요? 하시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걱정은 계약 전환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만기 시점에 별도 심사 없이 아이의 병력과 관계없이 성인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특약을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아이 때만 필요한 특약, 입원 일당이나 소아암 특정 특약, 3천 이상 보장 등은 만기를 짧게 설정해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고요. 필요도가 떨어질 때 유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때까지 필요한 핵심 특약들이 있죠. 흔히 안내 심장 진단비, 3대 진단비라고 얘기하고요. 후유장애, 수술비 등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서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든든한 보장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설계안은 임신 9주차 기준입니다. 출생 후 보험료 37,090원으로 이 설계안은 가성비, 실효성, 실제 청구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구성이죠. 다만 이 설계안이 모든 아이들에게 고정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이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 보장 강화 여부에 따라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전화번호나 링크로 문의주세요. 자, 첫 번째, 기본 계약 및 납입 관련된 특약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인 훼손이 남았을 때 보장을 해줘요. 장해 지급률이 3%다. 그럼 3% 이상 발생 시에는 가입 금액에 따라서 해당 지급료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죠. 예를 들어 아이가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을 당하고
치료 후에 후유장애가 15% 혹은 20% 정도 남았다고 볼게요.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5%인 1,500만 원, 후유장애 진단이 20%라면 2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다른 부위에 추가적인 장애가 나오면요, 각 부위별로 별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에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보상합니다. 기본 계약이므로 필수 포함이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입니다.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약이죠. 피보험자에게 아래와 같은 중대사항이 발생하면 이후 남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고요. 보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이거나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3대 중대 질병 진단, 혹은 중대한 세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등 이러한 부분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저희가 납입 면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납입 면제와는 조금 달라요.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입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서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유사암으로 분류하는데요. 유사암 진단 시 가입 금액의 12배를 남은 납입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합니다. 자, 다음은 상해 관련 특약이에요. 첫 번째, 골절 진단 담보, 그리고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담보가 있습니다. 이 특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골절 진단 담보, 특히나 치아 파절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가 깨진 것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치아 파절 제외라는 거는 치아가 깨진 거는 보장하지 않고 나머지 골절을 보장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가거나 자연 분만 중에 쇄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두 특약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5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치아가 깨진 경우라면 첫 번째 담보인 20만 원만 보장을 받습니다. 이 가입 금액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춤형 설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에 보장이 되는데요. 유소하기에는 성인보다 화상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겠죠. 태아보험 설계 시 반드시 포함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화상보다 더 심각한 중증 화상, 부식사고 등에 대한 추가 담보도 구성하는 걸 권장해드려요. 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탄탄한 가성비 좋은 특약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아무래도 뜨거운 김이 나는 밥솥이나 커피포트 같은 걸 실수로 만질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상에 대한 부분은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예요. 상해로 입원 시 최대 180일까지 하루당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병원 규모,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의원이든 관계없이 보장이 되고요. 성장기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이 사고로 입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포함하시는 것이 좋고요. 1인실 입원 시에 실손보험에서 상급병실료는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돼요. 이 담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에 따라 가입 금액을 보장합니다. 이 실제 사례를 보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코 옆이 찢어진 경우, 변연절제, 근육봉합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흉터는 단순한 외형 문제를 넘어서요.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 이 담보는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련 특약입니다. 이 첫 번째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요. 앞서 나왔던 상해 후유장애 담보와 같이 이번엔 질병으로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육체적 훼손이 남았을 때 보장합니다. 이 태아보험에서 이 특약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다음 증후군으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30세 만기로 설정하면 보험료도 저렴하므로 반드시 포함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암 진단 담보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 진단 시 최초 1회 안에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소아암 리스크에 대비해서 최대 한도인 1억 원 구성하시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유사암 진단 담보입니다.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 유사암 진단 시 보장을 해줍니다.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최대 한도로 설정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인데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 5천만 원을 추가 보장합니다. 여기서 일반암 진단비 1억과 함께 구성하시면요. 소아 백혈병 진단 시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뇌와 심장 담보입니다. 자, 뇌혈관 진단 시에 진단금을 지급하는 담보고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도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고요. 급성신경경색증, 협심증 등 심혈관 진단 시에 보장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계약전환 제도를 통해서 100세까지 가져갈 것을 감안하면 이 두 담보 모두 꼭 필요한 특약이겠죠. 특히나 보험료도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인데요. 암 진단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장합니다.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도 가입 금액의 20%까지 보장되며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효율적인 특약인 거죠.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뇌성마비 발생 시에 리스크가 큰 질환이죠. 그래서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 중 하나인데요. 단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이므로 가입 시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입원과 수술에 관련된 특약들입니다. 첫 번째, 질병 입원 일당 담보들인데요.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 하나입니다. 수족구, 원인 불명의 고열, 폐렴 등,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감기마저도 어릴 적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입원 1일부터 30일 특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일부터 180일 특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3만 원, 3만 원에서 총 6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1일이 넘어서부턴 1일에서 30일 특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180일까지는 3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1일에서 30일 특약 하루에 3만 원, 그다음에 1일에서 180일 특약이 하루 3만 원이기 때문에 1일에서 30일까지 한 달 정도는 하루 최대 6만 원씩 나오고요.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31일부터 180일은 하루 3만 원씩 나오는 거죠. 병원 규모, 다인실, 1인실 구분 없이 모두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1인실 입원 시에는 흔히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기준 병실료의 50%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돼요. 예를 들어 1인실 비용이 30만 원이라면 실비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입원 일당 특약이 보완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1일에서 30일 특약을 증액해서 보장 강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1인실 입원 특약이에요. 신생아 영유아는 면역력이 아무래도 비교적 약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다인실보다는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1인실 입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 실손보험에서도 1인실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커버하기 위해서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질병수술비 특약입니다. 1에서 6종인데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가입 금액을 보장하면서 선천성 질환 Q코드까지 보장되는 점,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1에서 5종은 수술의 복잡도와 중증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수술 기법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해줘요. 6종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포함하는데 이 부분에서 혀유착증, 대설증, 선천성 음낭 수정, 피부 선천 기형 등이 보장이 됩니다. 특히 혀유착증 수술이라 해서 설소대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특약에서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넣으셔야겠죠.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는 선천성 질환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반드시 Q코드가 포함된 1에서 6종 수술비로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은 팔대장애 진단담보입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정신장애 등 이 8가지 장애 진단 시에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보험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자주 접하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발달 지연으로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질병 코드가 R코드면 비급여 치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문제가 F코드로 진단을 받으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이 8대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함께 구성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앞에 가족이 붙어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배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줘요. 대물 및 누수에 대해서는 일정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특약들은 모두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납입 기간은요, 출생 전까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 아이가 2.5kg 이하의 미숙아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3일째부터 하루당 5만 원을 보장해줘요.
질병 입원일당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금액만으로는 이 상황을 충분히 커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선천장애 출생담보예요. 선천적인 장애를 진단 시에 그 종류에 따라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이제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은 사경, 심실중경 결손, 다지증 등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꼭 넣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신생아 질병 입원 입당인데요. 출생 후 1년 이내에 질병으로서 입원하는 경우 기존의 질병 입원 입당과는 별도로 또 추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생아기에는 입원 빈도가 높은 만큼 중복 보장을 받아서 최대한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인데요. 어떤 분들은 니큐 특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생 직후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큐베이터 이용보다 병원비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꼭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 외에도 기타 고액 수술 담보가 있는데요. 사실 발생률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발병 시에 이 치료비가 매우 크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넣기가 좋은 특약들이에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모야모야병, 개도 수술비,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 오대장기 이식 수술비, 그 다음에 각막 이식 수술비죠. 보험료 대비 보장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 보장 구성의 효율이 달라지는 거 방금 보셨죠? 그리고 이후에 보험금 청구 및 사후 관리의 질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팩트체크팀 전문가들은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직접 바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아직까지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이 전문성과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은품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업법에 따르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상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벌금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행위와 받는 소비자분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인 만큼 사은품보다는 보험금을 정확하게 청구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담당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결정입니다. 사은품 얘기하시면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세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한 전체 내용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팩트체크 전문가 팀은요, 단순히 보험을 판매하는 걸 넘어 고객 한 분 한 분의 필요성과 가족력, 재정 상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태아보험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교나 맞춤 설계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제 연락처 혹은 댓글 고정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